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농어촌 민박이 갈수록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민박업소가 전체 숙박업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역부족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구축한 빈방 정보 안내 시스템입니다. 전체 700여 개의 숙박업소가 등록돼 피서철에도 빈방과 객실 요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업소는 430여 곳으로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때와 달리 숙박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아 민박업소에 대한 관리와 점검은 소홀한 상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보건소에 꾸려진 숙박관리 TF팀이 축소되면서 민박업은 농업 관련 부서 한 명이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더 인원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저희 그 공중위생법상에 있는 호텔이랑 모텔 있는 숙박업소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달리 민박업소는 소화기와 단독 화재 경보기 등 간단한 소방시설만 갖추면 되고 위생점검은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습니다. 관리와 단속이 부실하다 보니 숙박업소에서 민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숙박업소 4만 7천여 개 가운데 53%인 2만 5천여 곳이 농어촌 민박이었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일 회 이상 소방, 건축, 위생 담당 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사업지침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상시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농어촌 민박이 급증한 제주도에서는 이달부터 민박 안전 인증대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강원 도내 농어촌 민박업소는 4천여 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아 체계적인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의 캠프페이지 여러 시설 입주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마저 캠프페이지 신축 이전을 요청하는 등 캠프페이지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어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과 춘천지검장이 춘천시장을 찾았습니다. 법원장과 검사장이 동시에 시청을 찾은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장과 검사장은 신축해야 하는 법원과 검찰청 두 청사를 캠프페이지에 지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법무시설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입주를 반대했습니다. 시민복합공원에 정해진 현재 계획에 공공청사 용지는 없다며 불가능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롱성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시민 정서상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신 동래면 거드리와 근화동 등 두 곳의 대안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캠프페이지 입주 압력은 두 기관뿐만 아닙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강원도청도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캠프페이지 이전을 타진했습니다. 이처럼 캠프페이지가 공공기관의 신축 부지로 최근 자주 회자되는 것은 춘천시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동북아시대 북방경제 거점 플랫폼, 창작종합지원센터,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통일센터, 컨벤션센터, 민선 7기 들어 모두 캠프페이지와 결부지은 시설들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힘있는 기관들이 도심 노른자에 들어서려는 것은 공헌을 바라는 시민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다음 주쯤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횡성 탄약고가 이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맞춰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 관문에 위치한 옛 탄약고 부지입니다. 횡성군이 국방부에 탄약고 이전비로 300억 원을 주고 사들였지만 2년이 넘도록 2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땅을 놀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몇몇이 개발 의향을 밝히기도 했는데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투자를 포기한 겁니다. 지난 2015년 원주시와 수자원공사 등이 원주 장양리 취수원 폐지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에 합의했지만 환경부가 해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오랜 갈등 끝에 맺은 협약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보령댐 등 일부 지역의 취수원 확보가 어려웠고 고도 처리 시설을 갖춘 원주 정수장의 공업용수 전환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와 횡성군은 개발을 위해 수도법이라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폐수관을 따로 설치해 취수시설로부터 1km 떨어진 하류 쪽으로 방류하거나 인근의 다른 수계로 배출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부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저희들도 강한 입장으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송관로 파손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부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되찾은 땅이 규제 완화 없이는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 명주 인형극제가 해가 갈수록 공연 작품이 풍성해지고 관객도 늘고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인형극을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배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화의 편지를 무얼랑에게 전하러 가던 비단 잉어가 어부에게 잡혔지만 무얼랑은 어부에게 잉어를 사고 편지를 발견해 연화와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밤늦도록 잠을 안 자고 때를 쓰는 아이를 잡아간다는 망태 할아버지. 어른들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겁주려고 꾸며낸 망태 할아버지는 오히려 어른들을 혼냅니다. 자꾸 나타나는 망태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은 무섭기만 합니다. 근데 망태 할아버지 나올까 봐 무서웠어. 올해로 5회를 맞은 명주 인형극제가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개막했습니다. 명주 예술마당과 작은 공연장 단,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역대 가장 많은 20편의 인형극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인형극을 볼 수 있고 조개브로치와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형극을 자주 볼 일은 많지 않거든요. 유치원에서 가끔 하긴 하는데 애들이 그냥 육성으로 들려주는 목소리도 되게 재밌어하고 저도 옆에서 그냥 같이 즐겁게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사전 예매권이 모두 동나는 등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관람객이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5회를 맞이하면서 조금 확대된 점은 강원도 강릉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속초, 동해, 양양 이쪽에서도 어린이집 단체가 많이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대표 어린이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명주 인형극제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여할 도내 방북단이 오늘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강원도 참가단은 최문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금석 도의회 의장과 춘천, 원주, 강릉시장 등 14명입니다. 강원도 참가단을 포함한 방북단 전체 규모는 선수단 84명, 기자단 26명, 참관단 25명 등 모두 151명입니다. 이들은 오늘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가 19일 같은 경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은 당초 300명 규모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의식해 방북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이후 여름철 바다 수온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이 17개 해양 기상 부위로 관측한 표층 수온을 분석한 결과 7월 평균 수온이 2010년 이후 연 0.34도씩 올라 97년 이후 연 0.14도씩 상승한 것보다 2.4배 높았습니다. 해역별로는 서해가 0.54도씩 증가해 가장 상승폭이 컸고 동해는 0.21도, 남해는 0.3도씩 증가했습니다. 또 바다 수온 상승이 지속적으로 북쪽으로 확장하고 있어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 그리고 양식장 폐사 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폭염 속 차량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 로리 차량에 불이 나는 등 7월부터 지금까지 원주에서 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해 모두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7, 8월에 4건의 차량 화재가 난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소방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특히 차량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발 위험이 높은 경유와 휘발유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도내 21곳의 이동탱크 저장소 차량 집결지에서 운송 시 이동탱크의 폭발 위험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탱크 용량 2만 리터 이상 차량으로 이동탱크 저장소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이동탱크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춘천시는 전기자동차 150대를 추가로 보급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차량 출고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세한 사업 공고는 오는 13일 이후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급속 충전기도 100kW 2기와 200kW 9기 등 모두 11기를 9월 중에 설치합니다. 특히 200kW 충전기는 2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시간이 20에서 30분인 급속형입니다. 춘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올해 180대, 내년 300대, 2020년에는 500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 유학생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당일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출발하는 정기 상품이 운영되고 주중에는 수도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품이 운영됩니다. 또 8월에는 호반의 도시 춘천, 9월에는 해피 700 평창, 10월에는 솔향기, 커피 향기 가득한 강릉, 그리고 11월에는 대포항과 설악 워터피아가 있는 속초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청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가능하며 관광 약자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 남북이 함께 건설한 다리 합축교의 기록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성군은 남북 분단의 역사가 담긴 합축교의 가치를 보존하고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400만 원을 들여 문헌 수집과 사진 촬영 등의 기록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고성군 거진읍과 간성읍을 잇는 합축교는 지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남북이 합작해 지은 다리로 2004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으며 동해 중부 해상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릉과 양양 해역에 추진 중인 대황숲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강릉시 사천진리와 양양군 물치리에 대황숲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종자 부착판 1000여 개씩을 설치했으며 올해 어린 대황을 심는 등 사업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앞으로 울릉도와 경북 영덕 해역에 자생하는 동해안 특산 해조류인 대황을 강원도 해역에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신설했지만 대회 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논란이 된 평창 전통 민속 상설 공연장이 지역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창구는 매주 화요일 저녁 문화원 예술단원 60여 명이 전통 상설 공연장에 모여 전문 강사를 초청한 사물 놀이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월부터는 민속놀이를 접목한 놀이반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선도와 배드민턴, 탁구 동호회가 매일 저녁 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연극, 인형극이 진행돼 지역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강원도 내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폭력, 성희롱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오는 17일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24곳의 종사자와 장애인 750명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입니다. 또 보호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실시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원인으로 수영 미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 169명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영 미숙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가 44명, 음주수영도 2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음주수영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수영 미숙은 10대 이하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술을 마신 뒤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고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 물놀이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